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MBC가 보도한 원주 모 복지원의 장애인 학대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인권단체는 원주시를 찾아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시하라 투쟁! 장애인 학대 사건 진상 규명하라! 규명하라! 투쟁! MBC가 보도한 원주 모 복지원의 장애인 학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권 장애인 인권단체에 더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전국에서 총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회의를 구성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원주시가 관리 감독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내부 고발자들이 넘겨준 학대 정황이 담긴 자료조차 복지원 측에 그대로 넘기면서 문제 해결 기회를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문제를 제기한 직원의 인권을 지켜내지 않은 것 또한 중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누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특히 2012년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최근 울산 태연 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 등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원주시가 장애인 자립을 골자로 한 정부의 탈시설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 시설의 문제거나 그 안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 특정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시설 안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탈시설 지원을 원주시가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안에는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와 함께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쉼터 제공, 수용시설 전수조사와 탈시설 욕구조사 실시, 내부 고발 직원 보호 등 5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해당 복지원 생활인에 대한 인권 전수조사와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 고발 자료를 복지원에 넘겼던 건 신고인이 불분명한 자료로 개인정보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복지원 관계자와 사실 확인을 위해 내용을 공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춘천시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맨발 흙길이 비가 올 때마다 휩쓸려 내려가는데요. 복구 작업을 마쳐도 폭우만 쏟아지면 또다시 망가지고 있어 애초에 맨발 산책로 위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춘천교 아래 하천변에 설치된 맨발 산책로. 그런데 트럭 바퀴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곳곳이 도랑처럼 움푹 파여 있기도 합니다. 안내 표지판 없이는 맨발 산책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연일 100mm 이상 쏟아진 폭우에 망가진 채 방치된 겁니다. 복구를 마친 곳도 또다시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춘천 온이교 아래 하천변에 설치된 맨발 산책로입니다. 7월 말에 보수 작업을 이렇게 마쳤는데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바닥이 또 파였고 결국 다시 안전 고깔이 놓인 상태입니다. 여름철 비가 올 때마다 망가지자 애초에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이 범람하는 하천변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춘천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 동네마다 흙길 관리가 수월한 작은 산도 많습니다. 맨발 산책로가 망가졌다 보수했다 반복하는 사이 이용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거두교 쪽으로 올라갈수록 이 시설이 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맨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잘 하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경기 구리시나 인천 계양구의 경우 날씨와 상관없이 맨발 산책로를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이용하는 장소를 편하게 이용하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주로 이제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어떤 분지공원 이런 걸 위주로 조성이 됐습니다. 두 군데 이제 비닐하우스 상도길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맨발 산책로 복구나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하천변 맨발 산책로를 계속 유지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2%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가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생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강릉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없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보내온 생수 5만 병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지게차가 하나씩 내립니다. 강릉시의 가뭄 상태가 재해 수준으로 심각해지자 강릉시가 수돗물 절약에 나서며 전국에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8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가정마다 이제 급수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고지대 지역에는 수압이 낮은 관계로 물이 이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엔 속초시가 해양 심충수 3만 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지난 2018년도에 120일 무강우가 있었거든요. 강릉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저희 속초 시민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물 부족 도시였던 속초시가 이제 인근 도시에 물을 지원하는 모습은 지자체의 중장기 치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쌍천에 지하댐을 만들어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강릉시도 오는 2029년까지 연곡천에 지하 저류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공무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18,000톤이 지금 연곡천에서 소지로 올라간답니다. 하천 고갈도 문제가 되고 하천이 고갈되다 보면 농업 용수도 모자르고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죠. 실제로 연곡천 곳곳을 둘러보니 평소보다 현저히 적은 양이 흐르고 있어 주민들의 이기적인 반대인 님비로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강릉시는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얘기를 못 꺼내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제 이분들 한번 다시 이장님들 대표 되신 분 만나갖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연곡 면민들의 의견을 좀 받으려고.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중간에 있는 섬 말구리째를 연도별로 깎아내 담수량을 추가 확보하는 말구리째 절토 사업도 장기 대책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현재의 오봉저수지 총 담수량의 40%가량 강릉 시민들이 한 달 이상 쓸 양을 추가 확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르고 가면은 좀 저수 용량이 늘지 않겠나 해서 630만 톤, 그럼 20만 톤을 했을 때 30일을 버틸 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3일 공급하고 7일 제한하고 있는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공급한 뒤 29일까지 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대 의대생들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원대 의과대학과 의과전문대학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공식 해산을 알리면서 학우 여러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늦게 학교로 돌아온 만큼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평의원회는 28일 수업 거부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의대생들이 계절학기 등을 통해 학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나 관련 인명피해가 적은 시내버스나 택시 등 강원권 교통안전 우수업체가 선정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도내에 등록된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운수업체 265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우수업체 3곳을 연말까지 선정합니다. 우수업체가 되면 1년 동안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되고 업체가 있는 시군에도 교통문화지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의 올해 방문객이 7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개장 3년차를 맞은 월화거리 야시장의 경우 올해는 5월부터 문을 열어 7월 말 기준으로 3개월 만에 10만 3,4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야시장 매대는 47명이 운영하고 있고 지역 참여자 수는 28명, 청년 운영자는 33명이 참여해
지역과 청년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말 밤 강릉 도심 야경을 밝히는 이색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지난 7월 개장한 주문진 야시장도 누적 방문객 6,300여 명을 달성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한 시민들에게 지난주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기초적인 사실관계 오류가 있고 시민들의 행동이 정당 행위라는 판단에도 법리를 잘못 적용한 면이 있다며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국토정중앙 청춘 양구 배꼽축제가 오는 29일부터 4일간 양구 서천 레포츠공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양구 배꼽 유니버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대형 인형 퍼레이드와 진해성과 김장훈, 박명수 하하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힐링 글램핑 존도 운영됩니다. 참가자는 오는 26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양양 남해리 앞바다에 돌고래가 나타나 다이버를 따라다니며 유영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돌고래는 다이버 바로 옆에서 파도를 타고 자명을 하며 이따금씩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강릉 안목항 앞바다에 관광 레저용 요트를 따라다니며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공군 8전투비행단이 운영하는 원주 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5년 주기 소음 영향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원주와 횡성 지역에서 각각 5곳씩을 선정해 오는 26일까지 1차 군소음도를 측정하고 내년 상반기 2차 조사 결과를 합산해 2026년 보상금 기준을 새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원주는 우산동과 태장 1, 2동, 소초면과 호저면 주택가 5곳이, 횡성은 횡성읍 모평리와 가담리, 학곡 1, 2, 마산리, 북천리 주택가 등 5곳이 대상으로 주민 추천 지점이 반영됐습니다. 춘천시가 청년이 직접 기획 참여하는 청년 친화도시 추진단을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12월까지 춘천 지역 청년 정책 제안과 브랜드 개발,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국무조정실 심사를 거쳐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새로운 청년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2025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아트케이션 고성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아트케이션 고성 사업은 예술로 고성 살기와 사는 게 예술 아트케이션 페스타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선발된 청년 예술인들이 명파마을에서 42일 동안 머물며 로컬 자원을 탐색해 예술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45세 이하의 예술가 7명과 문화기획자 1명으로 이달 27일까지 접수받아 다음 달 5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은행동 약 4억 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40대 은행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천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던 45세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